은퇴 전에는 검소함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출 구조를 철저히 관리하고 인출률을 계산하며 40대 혹은 50대 초반의 파이어를 달성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파이어족이 은퇴 직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지출 폭증의 패턴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42세 조기 은퇴자의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사 직후 그는 이제는 절약 좀 그만하고 살자는 마음으로 소비 습관을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늘린 소비는 사실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잘 사 먹지 않던 외식, 조금 좋은 식재료, 미뤄둔 홈카페 장비, 그리고 편안한 데일리웨어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보상 심리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소비를 끌어다 쓰는 패턴이 생겼고 그 순간부터 지출은 통제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파이어족은 시간이 많아지면 지출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여러 활동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등산 장비, 자전거, 캠핑, 골프 입문, 요가 등록까지 이어지며 결국 취미비만 월 70만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취미는 투자라는 자기 위안이 더 커지면서 소비는 합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취미를 지속하지 못했고 장비만 남아 창고를 채웠습니다. 파이어족의 지출 폭증에는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 비용 증가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 잦아집니다. 스터디, 커뮤니티, 건강 모임, 동네 사교 모임 등을 오가며 식사비와 교통비가 늘어납니다. 처음엔 외로우니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쌓이고 나면 연간 수백만 원의 변수 지출이 됩니다. 특히 남성 조기 은퇴자에게서 이런 소비 패턴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파이어족이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 증가는 정체성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심리적 소비라는 점입니다. 직장을 떠난 순간 매일의 성취감이 사라지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공백이 커질수록 소비는 정체성을 임시로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새로운 장비는 모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명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심리적 불안정이 소리 없이 지출을 자극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요소는 고정비의 재설정입니다. 파이어 계획을 세울 때는 절약 중심의 숫자였지만 막상 은퇴하면 생활 수준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주거비는 그대로인데 식비가 10만 원 늘고 관리비가 늘고 구독 서비스가 하나 추가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상적인 인출률인 34%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따르면 조기 은퇴 후 지출 폭증은 대부분 다음 조합에서 발생합니다. 보상 심리로 인한 소비 증가, 시간 증가로 인한 활동비 폭증, 정체성 공백을 채우려는 심리적 지출,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관계 비용 상승, 생활 수준의 미세한 상향 조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면 파이어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만큼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출 폭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첫 1년의 소비 패턴이 향후 10년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첫 해를 안정적으로 지나야 전체 은퇴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에 의해 소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루틴 기반의 하루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체성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출 기록을 매일 점검하고 고정비와 생활비를 다시 한번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모자라서 흔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 소비가 폭증했다. 이 말은 많은 파이어족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결국 파이어의 성공 여부는 재정적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힘은 결국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지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파이어족의 지출이 폭증하는 현상은 단순히 재정 계획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삶의 구조가 단숨에 바뀌었는데 마음의 준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일터에서의 스트레스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파이어를 선택했지만 정작 그들이 놓친 것은 일상이 만들어주는 지출의 프레임이다.
직장에서 규칙적인 시간표로 살아갈 때 소비는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소비는 한정적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그러나 자유시간이 끝없이 펼쳐지는 순간 인간의 소비는 방향을 잃는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은 결국 비용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은퇴한 지 2달이 지났다는 한 파이어족 남성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빠듯한 예산으로 10년 넘게 파이어를 준비했고 마침내 39에 은퇴했다. 처음 2주 동안 그는 새로운 삶의 여유를 온몸으로 즐겼다. 깊게 자고 천천히 걷고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더 많은 자극을 원하기 시작했다. 루틴이 없어지자 하루하루가 오히려 공허해졌고 빈 시간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 빈칸을 메우기 위해 그는 새로운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카페 투어를 다니고 운동을 바꾸고 고급 원두를 사 모으고 푸드 콘텐츠에서 본 레스토랑을 찾아가면서 그의 카드값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소비는 즐거움을 위한 투자라는 포장 아래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체성 붕괴로 인한 불안을 덮기 위한 소비였다. 또 다른 사례는 사교적 성향이 강한 50대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은퇴 후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이 돈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은퇴 직후 동네 문화센터와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여성 네트워크 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가입했다. 처음 한두 달은 즐겁고 활기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이 활동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 압박을 크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모임의 특성상 외식이 잦았고 회비와 소모품 비용이 꾸준히 발생했다. 활동을 엄청나게 즐기지는 않지만 빠질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면서 그녀의 지출은 의도치 않게 늘어났다. 결국 본인의 계획보다 월 6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녀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은퇴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이처럼 파이어족의 지출이 폭증하는 이유는 소비 항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동기의 문제다. 소비가 즐거움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덮어주기 위한 즉각적 진통제인 경우가 많다. 조기 은퇴자들은 대부분 감정의 기복을 예상하지 못한 채 재정만 계산하고 은퇴를 단행한다. 그러나 삶에서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반드시 공백을 느낀다. 공백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소비를 부른다. 그래야만 잠시라도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심리적 완충 장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의 흐름은 재정표에 기록되는 숫자보다 더 깊은 심리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 은퇴자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다는 고백이다. 이 불안은 미래가 두려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비어 있어서 생겨난다. 그동안 직장이 만들어주던 구조는 때로는 억압적이었지만 동시에 안정적이기도 했다. 하고 싶은 소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소비할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던 것이다. 파이어를 이룬 순간 이 제한이 사라지고 그 빈틈에 감정과 욕구가 동시에 흘러 들어온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소비는 훨씬 자극적이고 훨씬 강하고 훨씬 빠르게 재정을 흔들어 놓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비교 소비의 문제다. 파이어족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조기 은퇴자의 삶을 접하게 된다. 누군가가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 취미를 즐기는 장면,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화면은 은퇴자에게 강한 압박을 준다. 자신이 계획한 소박한 은퇴 생활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도 저 정도는 누려도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만 그 화면 뒤에 숨겨진 지출 구조나 재정 현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비교는 결국 소비를 촉발하게 되고 은퇴 생활비는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지출 폭증을 막기 위해 모든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은퇴 초기의 지출 관리는 은퇴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을 먼저 줄이기보다 마음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과도한 소비로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자신의 속도에 맞는 루틴을 만들고 감정의 파동을 정확히 인지하며 소비 이전의 삶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 한 은퇴자는 은퇴 첫 해 기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활동이 소비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로 했던 건 소비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방향성과 계획이었다. 이 말은 많은 파이어족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은퇴 후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소비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공백을 소비로 채우고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소비 없이도 하루가 채워진다. 결국 파이어족의 지출 폭증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출은 언제든지 불안함을 먹고 자라게 된다. 조기 은퇴자들이 스스로에게 묻지 못했던 질문,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가라는 물음이 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질문을 피해 간다면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된 은퇴 계획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지출 폭증의 문제를 겪은 한 파이어족의 말로 이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파이어는 돈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의 게임이었다. 돈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준비해야 했던 건 나 자신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결론이다. 자유는 준비 없이 누리기엔 너무 큰 변화이며 그 변화는 반드시 마음속의 빈칸을 드러낸다. 결국 은퇴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은 절약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하루를 어떻게 꾸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파이어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 된다.